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홍장입니다. 오늘은 주요 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제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루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분들은 예상하셨죠. 사실 이거 정확히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일단 기억나세요? 2023년에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조정이 있을 거거나 부동산이 이제 침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책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제 책에 2024년까지 상승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23년에 입주가 있어도 소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2023년도에 입주가 이제 준공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지금 건축 현장이 삐끄덕거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건축 쪽에 관심도 있고 실제로 건축을 하고 있고 건설사 쪽에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제대로 나질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가도록 놔두질 않아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까지 표현해야 될까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들들 볶아요.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헌집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헌집에서 일단 농물 나오는 데서 사는 분들이 그 헌집을 부시고 감히 나라 땅에다가 멋진 새 아파트를 지어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거의 범죄라는 취급을 받고 있고 그 중간에 껴서 본인들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는 건설사도 범죄 집단으로 이제 치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완공을 해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상식적인데 그걸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전 그래서 2023년도에 입주할 때도 구축 매물도 문제가 있고 특히 올해부터 필두로 해서 전세 시장에도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준공들이 제대로 될 거란 느낌도 전혀 없고 분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2023년도에 입주가 된다 해도 2019년, 2018년 말부터죠. 헬리오시티처럼 소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뒤로 연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에 삐끄덕해도 2024년도에 다시 오르거나, 2023년도에 입주가 삐끄덕해서 2024까지 가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 역시 예, 이게, 여러분, 이것도 저번에 저기 상록수역, 저기 안산 GTX역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분들은 알고 있고, 저도 들었던 겁니다. 이미 들었던 건데, 기사까지 뜰 줄은 몰랐는데요. 아마 이것도 기사가 못 나오다가 지금 시기가 시기만큼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은 건설 현장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건축 저기 동영상 올렸잖아요. 저처럼 요만한 건축업자가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 상황이 좋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누가 다치면 CEO가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원자재 올라가는 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인건비 강제적으로 올려야 되고 시기 안에 못 맞추면 수분양자만 보호를 해주고 땅값은 LH가 싸게 주지 않고 분양가는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세금은 세금 폭탄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욕먹고 사람들도 악마화시키고 있는 환경에서 건설사가 과연 약속한 대로 잘 짓고 분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 저 말할게요. 건설사 다 나쁜 놈. 건설사 다 나쁜 놈입니다. 다 탐욕스럽고 돼지들입니다. 돈밖에 모르고요. 됐습니까?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냥 돈밖에 모르는 돈 벌레들입니다. 됐나요? 나쁘게 생각합니다. 건설사분들 다 욕심쟁이세요. 저한테 욕하십시오, 그분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집을 공급해 달라면서요. 집을 공급해 달라면서요. 그럼 공급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는 대접을 해줘야죠. 그리고 서울에 땅이 없다면서요. 서울에 지을 땅이 없다면서요. 발굴해서 지어도 지을 땅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땅을 내놓을 수 있는 조합원들을 대우를 해주셔야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우가 뭡니까? 뭔데요, 여러분? 대우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가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각자 원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시기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여러분. 돈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사 돈 벌게 해주고 조합원들 돈 벌게 해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어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측돼 있던 건데 여러분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2023년도 하반기 때 믿을 수 있는 건 둔촌주공을 필두로 한 재건축 단지밖에 없었어요, 서울은. 서울은 지금 2022년, 2023년이 큰 문제거든요. 뭐,
좀만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지금 입주 물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2023년에 그나마 가장 큰 보탬이 돼줄 수 있고 많은 분들의 어떤 주택 수요를 소화해줄 수 있었던 둔촌 주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아먹는다. 물론 늦춰지면 여기 나온 대로 200일 정도 늦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4년으로 넘어가겠죠. 2024년도에는 아시겠지만 또 임대차 3법 마지막이죠. 도입된 지 4년째가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시기예요. 사실은 그때가. 물론 요번에 갱신권 끝나는 분들처럼 치명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시면 그때도 또 갱신권을 못 쓰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신규 입주를 계속 방해하고 막고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은 대선이 끝나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공급 계획 발표는 미친 듯이 합니다. 공급 계획 발표. 100만 호, 200만 호, 80만 호, 50만 호. 애들 장난이죠. 10만 호, 20만 호, 50만 호, 60만 호, 300만 호, 200만 호.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뭐 몇 년도까지 뭐 500만 원 짓겠습니다. 용적률을 1500%로 하겠습니다. 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못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제발 이 건축 계획 말고 여러분. 공급 계획 그딴 거 말고요. 공부 어떻게 할지 계획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낫거든요. 이걸 보세요. 이거는 우리한테 실제로 와닿을 겁니다. 지금 분양도 못하고 있고 공급은 뒤로 미쳐진대요. 그럼 2023년도에 잠깐 안정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강남에 입주가 있으면서 인천의 입주량이 합쳐지면서 경기도의 입주량이 합쳐지면 힘을 좀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서울 주요 입지에 입주가 있으면은 외곽지에 있는 입주에 영향을 받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2017, 18, 19 경기도가 늦게 오른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수요가 먼저 뒤로 늦춰지니까요. 그리고 강남이 잡히고 주요 입지가 잡히면 외곽은 힘을 못 쓰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근데 지금 가뜩이나 강남은 다 오르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 부동산은 KB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강남 아파트가 오르고 있는 건 언론도 돌아섰어요. 강남 아파트 오르고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어떻게 잡을 거예요? 강남에다 공급해야죠. 강남 오르고 있는데 첫날 인천이랑 경기도에다가 공급해 보세요. 옛날에 좋은 얘기 나왔었잖아요. 강남에 불이 났어요. 근데 소방차가 경기도에 가면 강남에 불이 꺼집니까? 절대 안 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강남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강남의 영향을 강력하게 줄 수 있는 둔촌주공 입주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 입주를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기 둔촌주공 조합원분들이나 건설사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이 죄송하는데 없네요. 없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돈도 안 되는데 억지로 가서 집을 지어라, 사업을 하라고 하면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빵을 구워요. 빵을 구워서 빵을 팝니다. 빵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중에서 세금을 8,000원을 뜯어가겠대요. 빵을 팔아서 10,000원을 남겨 먹었는데 세금이 8,000원이에요. 그 빵을 누가 굽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야, 빵이랑 아파트랑 같냐? 뭐 그게 다른데요. 지어서 팔아 먹는 건데. 야, 아파트는 필수제라고요? 빵도 없으면 굶어 죽어요. 듣기 싫으신 분들은 제 예를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시겠죠. 아니 여러분, 이거 그러면 둔촌주공 입주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를 싫어하는 여러분 이론대로 규제하세요. 둔촌주공 입주 제대로 못하면 벌금을 때리시거나 규제하세요. 그럼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아셔야죠. 이제까지 왔으면. 이거는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만 풀어주거나 세금에 대한 규제만 풀어주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만 없었어도 진작에 끝났을 문제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얘네랑 같이 경쟁이 붙었겠죠. 다른 단지들이. 이게 지금 많은 단지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를 했고 못하고 가고 있고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걔네끼리 서로 이 포기하는 애가 늘어날수록 희소성이 늘어나잖아요. 얘네가 희소성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얘뿐만이 아니라 2023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다 제때 준공이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광주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변하기도 했거든요. 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후분양을 하고 싶어서 안 다리고. 그리고 HUG 허가를 받아야만 분양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와서 뭐 제가 너무 얘기하다가 무시를 당하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고 여러분 월급을 누가 한계를 정해놓으면 좋으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퍼포먼스가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일을 잘해. 내 분야를 찾은 것 같아. 연봉이 5천이었는데 회사에서 2억을 주겠대.
아,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날이 오는구나. 근데 나라에서 나서서, 아니에요. 법적으로 연봉 8천 이상 못 받아요. 어떠신데요? 아니,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건설사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이 연봉 5천짜리인데 연봉 2억을 주겠대요, 회사에서. 그런데 나라가 낮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연봉 8천 이상 안 돼. 아, 불법이야. 어디 너 따위가 2억을 받아. 폭리.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연봉 2억 받겠대요.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돌을 던지죠, 밉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분명히 영향 미칠 겁니다. 저는 제 의견을 조금 더 바꿀 마음이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까지 서울의 공급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시장도 그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2023년도까지 구축 매물 외에 믿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어쨌건 전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